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입니다. 1942년 7월 4일 충북 옥천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답게 얘기 한마디 못 해보고요. 쥐죽은 듯이 살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충주 온 지 65년이 됐습니다. 은행에서 32년을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했더니 특별 승부까지 받은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싶어갖고 학원을 찾아갔더니 제가 원하는 데는 수학과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근방에는 수학과가 없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봉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나이가 있다고도 그게 더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둬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하기 시작했고 을 쓰다 보니까 MBC 여성시대에 채택이 됐고 내 글이 나갔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을 시장한테 제출했더니 시장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서 했다가 제출했더니 장려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좋아갖고 평소에 쓰던 일기를 더듬으면서 시 한 편 한 편 쓴 것이 1000여수가 넘고요. 수필집이 한 500수가 됩니다.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지인들에게 한 권씩 나눠준 것이 한 50권은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도 이렇게 기쁜 날, 좋은 날이 와가지고 촬영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목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했거든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환경을 봐도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우거지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에는 항상 가지만 남더라고요. 그걸 하나하나 집어감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보고 수필을 쓰다 보니까 칼럼이 되고 수필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지인들한테 배부하고 나눠주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그냥 신학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 있는 지식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전도사가 되었고 봉사를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 속회라고 해서 속회를 그게 속회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교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 실력도 늘어나고 교인들한테 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졸업을 한갑때 했어요. 2002년도에 했습니다. 그게 2002년도에 했으니까 그 전에 3전 수료를 했으니까 98년부터 시작했고 2002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올 때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딴 친구들은 타들을 쳐가지고 작성했는데 저는 세필로 일주일을 걸려가지고 써냈더니 최우수상 받아갖고 졸업할 때 최우수상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교수가 나를 보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 것이 지금도 인상 깊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경시대에 나갈 정도로 좀 실력이 춘출했었는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은행에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나온 실력 가지고 은행 생활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학교 가보려고 했는데 마침 졸업을 하고 수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수학과 갈 수 있는 학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방에는. 근데 그래갖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전도사로서 앞길을 개척해 나왔죠. 저는 그 5대 과목이라고 할까요?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전교에서 등수 안에 들 정도로 좀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저 중학교 시험 보러 갈 때 전교에서 4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때 문제를 한 문제 틀렸는데도 어떻게 4등이 됐더라고요.
IQ도 검사해갖고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그 왜 틀렸는가 그것도 지금도 걱정이 돼요. 왜 그걸 틀렸나. 지금도 걱정이 되고 중학교 시험에도 한 문제 틀렸습니다. 근데 턱걸이를 1등한 놈은 5개라고 나는 3개라고 달리기는 1등한 놈은 8초를 뛰었는데 나는 10초를 뛰었어요. 50m를. 그래갖고 거기서 밀려가지고 4등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글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를 붙잡고 오늘 할 일을 거기서 적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들어와서 내가 혹시 또 딴 사람들하고 나쁜 말을 나누지 않았나, 또 고객들한테 나쁜 얘기를 안 했나, 상처 준 얘기가 있나, 그런 걸 반성하면서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물 하나 보는 것마다 좋은 얘기가 있고 나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얘기만 쓰려고 했더니 그것이 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집을 내고 등단도 했고, 그리고 지인들한테 그 한 권씩 나눠주는 그 기쁨으로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저 할아버지 때부터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손자까지 지금 5대가 믿음 생활을 하고요. 동생들이 목사로서 공직을 하고 지금 퇴직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대를 지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만 가면 엄청 기쁘고요. 성경을 제가 25번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한번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가서 깨어났는데, 깨어났는 그 순간부터는 성경 읽기 시작해갖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요. 성경을 오독을 하고 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읽기 시작한 것이 현재까지 25회를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도 하루하루를 이렇게 써가지고 방송에도 내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주에서는 조금 인기 있는 스타가 됐습니다. YWC에서 EM하고 소독을 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과정을 썼더니 MBC 여성시대에서 읽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번 경로당에 다니면서 독거노인들 글을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글을 써가지고 시장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독후감을 국민일보사에다가 냈더니 장려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품이 아주 적어요. 국민일보는 5만 원이고 MBC는 젓갈류 5병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KBS 인터뷰는 외상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지금도 계속 기간만 있으면 또 써가지고 제출하고 써갖고 제출하고 그렇고 한 것이 현재까지 살고 있는 저희 모토입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할아버지 교회에서 몇 번째 높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2번째다 그러더라고. 난 2번째가 뭔가 했더니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도 열심히 다니셨고 우리 모친이 시골에서 종치기를 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래가지고 우리 모친이 종을 치야지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나오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친이 말씀이 자녀 둘이 목회상을 하니까 주의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월요일 새벽 기도 나가시려고 일어나는 순간에 쓰러져가지고 그대로 운명을 하셔가지고 그 목회하는 두 자녀가 주일도 범하지도 않고 그 장사를 잘 지내고 일주일 만에 교회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입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는요, 괴산 장현면 출신이에요. 근데 배운 것이 좀 부족하다고 지금도 붓글씨를 하는데 청가 이복순이라면 붓글씨는 좀 알아주는 인물이 됐고요. 저는 삼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 둘째아들, 셋째아들을 그래도 다 4년제 대학교를 마쳐가지고 지금 사회활동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직장에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벌써 큰 손녀는 28이고요. 둘째가 26, 큰 손자가 23살. 그 밑으로는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 그리고 총 8명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959년부터 썼거든요. 그게 총 된 게 66년을 썼더라고요. 일기를, 우리 식구는 일기도 않고 버리라고 하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더라고. 근데 우리 식구는 쌓여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맨날 버리래요. 그래도 버리기 아까워서 한쪽 구석에다 쌓아놨더니 그거 볼 때마다 발로 툭툭 타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식구는 애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식구는 보기 싫다고 버리라고. 근데 자기 족자는 자기가 쓴 붓글씨는 걸어놓고 맨날 자랑만 하더라고요. 근데 기증은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술, 담배, 커피를 먹질 않아갖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책이 산 것이 한 1000여 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 들어올 때마다 몇 권씩 나눠주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건 200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지금도 어느 페이지 들어가면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5000년 역사를 탐구를 했고요. 첫 번은 방고 공부방에서 노인 일자리를 했습니다. 그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은 논술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논술을 가르칠 때 첫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기를 한번 써보라 했더니 하는 얘기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끝 그것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아침밥을 언제 먹었고 반찬 먹었냐, 그 학교 갈 때 누구랑 같이 갔느냐, 학교에서는 점심에 뭐를 먹었느냐, 그리고 돌아올 때는 누구랑 같이 왔느냐, 저녁밥은 와서 반찬이 뭐더냐, 그걸 한번 써보라 했더니 한 장 반을 쓰더라고요. 그것이 논술이다 했더니 논술도 쉬우네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논술을 쓰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인도네시아에서 시집온 여자가 있는데 은행에 가니까 말이 안 통해가지고 통장을 안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행에 가가지고 내 사정 얘기를 하고 했더니 통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 아줌마가 가끔 길에서 만나면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엄청 기쁘더라고요.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 교육은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자식들은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며느리들은 아버님이 옛날 얘기 또 하시네. 그러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세대차라는 걸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때 강요를 않고 자기들이 사는 방식대로 저는 수긍만 하고 따라갈 작정입니다. 현재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특별 승급이라는 그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직장인들이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32년을 하다 보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실적을 많이 올리던 게 우리 은행에 14,000명이에요. 전 직원이. 그래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갖고 나를 모르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다, 그럴 정도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업무 제안도 많이 했고 업무 실적도 많이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장이 초도 순처면 저부터는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하신다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어쩔 때는 금일봉도 주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도 하고 그렇고 지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랑이라고 할까, 저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복순, 청가이 복순, 감사합니다.